우리 지역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소통하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 팩트체크입니다. 자, 지난 6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여파가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까지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최근 우리나라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발생된 한반도 지진의 절반 정도가 우리 경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민들의 근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경북의 지진 대비 시스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이정진 사무총장, 그리고 경운대학교 안전방재공학과 전상철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에 그 튀르키예 지진이 네. 우리나라랑 7,400m나 떨어져 있는데 이 여파가 국내에도 미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문경 지역의 지하수 수위가 7cm 올라갔다. 네. 이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복합된 건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튀르키예에서 발생된 지진을 좀 살펴볼 필요가 네네.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튀르키예 그 아나톨리안이라는 단청이 있는데 네.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그쪽 중심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99년도 기준으로 이제 마지막 지진이 일어났는데 네네. 이스탄불 근처에서 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제 지질학자나 이제 지진학자들이 볼 때 그 지역이 약간 교과서적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네. 그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지역이 2년이나 20년 주기로 해서 그 계속 그 이동하면서 지진이 발생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이제 이스탄불이었고 이렇게 이제 봤는데 실제 이번에 대지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동부 쪽에 네네. 예, 그 아나톨리안 단청에 이제 발생이 되었고 그 단청은 보면은 그 북서에서 남동으로 뻗어 있는 데인데 지금까지 지진이 없었습니다. 아. 예, 없다 보니까 응력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뭔가 문제는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관심 있게 보고는 있던 지역이었는데 실제 발생이 되지 않았던 지역이고 그리고 이번에 큰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니까 많이 좀 놀라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하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하수는 지진의 영향에 의해서도 이제 높이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지진 영향이 아니라도 어떤 다른 영향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진의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는 조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만 해도요 2.0 이상의 지진이 무려 77번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크고 작은 지진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었던 2016년 경주라든가 이듬해 포항 같이 큰 지진이 대부분 동해안, 특히 우리 경북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질적인 영향 때문일까요?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전에 역사서랑 그런 보면은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삼국사기, 고려사 뭐 등등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볼 때는 전반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현상들이 많이 있고요. 네네. 최근에 있던 연구를 보면은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될 때 한반도 지형이 변화가 생겼어요. 음. 그게 동일본 지진 생긴 방향으로 울릉도가 한 5cm 정도, 그리고 백령도가 2cm, 그러니까 한반도가 3cm 정도 늘어나는 그렇게 네네. 이동이 된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단청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는 이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응력이 이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99년 이후로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동해안이 10건 중에 한 5건 정도 어떤 집중적으로 그 시대 때 동일본 영향을 조금 받지 않았을까 그러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총장님 예전에 저희가 그 학교에서 판 구조론 배울 때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옛말이 돼버렸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 우리나라 2016년, 17년 경주 포항 지진에 영향을 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수위 상승했는 거는 아무래도 이번에 지진의 여파가 있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지하수 상승은 동절기 때는 내려갔다가 지하수위가 하절기 때 우기 때 상승하는데 겨울철에 이렇게 7cm씩 상승하는 경우는 보기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진이라는 건 결국엔 우리가 좀 내부에 지구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갑자기 일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 이제 실질적으로 진원에서 진앙이 최단 거리에 있는 게 피해가 가장 큽니다. 네네. 그럼 이번에 보면 디리키에도 거기에 있어서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실제 7.8 정도의 강진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 지진이 2016년에 일어난 경주 5.8이 최고입니다. 최고라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도 동일본 대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바로 얼마 전에도 일본 규슈 지방에 지진 발생했고 또 더 걱정을 더하게 한 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진도에 포착이 되면서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지진은 정말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피해는 어마어마한데요. 잘 대비를 하면 어쨌든 인재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내진 설계 아니겠습니까? 이 네, 내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지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내진 설계하고 재진 설계, 재진하고 면진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가장 아는 것들이 이제 내진 설계라고 하는데 이건 건축물의 강성을 높여서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진파가 건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 면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상세 감세 장치를 둬가지고 건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제 비용적으로 보면 실제 내진 설계가 가장 비용이 저렴하게 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게 2017년 이후에는 강화가 됐지만 그 이전 건물들은 대부분이 다 이런 설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저희 나라가 이제 내진 설계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온 게 이제 88 올림픽을 시작하면서 88년 이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작되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개념이 도입돼서 6층 이상 연면적 한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일반인이 이해가 빠르게 쉽게 하려면 한 3,000여 평 정도 되는 규모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럼 2005년 이후에는 뭐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2019년 이후에는 2층 이상, 또 목조 건물 같은 경우 3층 이상, 면적 같은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는 13m 이상.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물들은 지금은 다 내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지었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을요, 교수님. 예컨대 따로 돈을 들여서 사후 보강을 할 수도 있긴 있는 거죠. 사후 보강이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 내진 기능이 없던 시대에 지어진 건물이 과연 내진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방법,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과연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하기야, 예. 예, 없지만은 현재 우려상으로 이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예. 공공 건물은 내진 설계가 안 된 옛날 건물이라 할지라도 돈을 들여서 보강을 하고 있긴 한데 예. 이제 민간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구조를 볼 때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 그러니까 88년 이전에 지었던 아파트들 보면은 내지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 있기 네네. 때문에 그 상태에서 건물주의 뭐 상황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졌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 당시 상황을 볼 때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에 티레키에 같이 7점대의 어떤 지진이 발생된다고 봤을 때는 고층 아파트,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괜찮을 확률이 높지만 예전에 지었던 어떤 저층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뭐 어떤 시설물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내진 보강 기본법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진 설계 관련해서 이제 그 공공시설물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일반 사유 건물이지만 공공성을 갖고 있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보강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급 입법할 수도 없고 그렇죠. 민간 건축물은 개인이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강제하기도 힘들고 정부가 예산을 마구 또 퍼부을 수도 없는 묘한 상황들이 있긴 있군요. 그렇죠.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어떤 내진 설계를 한다. 그 자체는 조금 나라 정서상 좀 맞지 않을 그렇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또 건축주들이 이제 지진에 대한 이제 자기 경험상이라든지 어떤 그걸 알고 있으면은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좀 나은 내진에 대한 이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험도 사실 잘 없었고 그리고 또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또 시간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 지진이 생기는 유형을 보면은 보통 이제 진원지라 그러죠. 진원에서 지표면까지 올라오는 거리가 있는데 그 깊이가 통상 4km에서 한 15km 이내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4에서 한 10km 정도. 그러니까 지진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얇은 층에서 발생되어서 올라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진이 과연 한반도에 발생되었을 때 그 층 깊이가 4km에서 많이 발생되었다면은 지표면까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거기에 있는 건물에 받는 영향은 큰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크게 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어졌던 아파트가 내진 설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내진 설계의 중요성을 시사한 도시가 바로 에르진인데요. 튀르키예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제 피해가 났는데 여기는 건물 붕괴도 없고 사상자도 0건입니다. 6층 이하 건물만 허용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크겠죠. 예, 이게 보면 저희도 이제 내진 규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19년도에 변경된 법으로 보면 2층 이상 건물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거의 다 해당이 되니까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도 불법 건축물이 저는 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되는 이유는 사용 승인 때까지는 정상적인 건물입니다. 이제 사용 승인이 나고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증축을 한다든가 뭐 층수도 올릴 수도 있는 문제고 확장하거나.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건물이 받는 하중은 기초가 받는 하중은 그 이상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또 지진파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무척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검증된 건 아닙니다. 자기네들 뭐 시공사나 뭐 이런 데서는 7 이상의 지진을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온 게 5.8이 최고니까 그도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자비하게 무너질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실지 우려를 갖고 있고 이걸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적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가 적은 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하면 무너질 건물들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예.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큰 지진이 안 오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무방비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7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만약 저희 나라 가정에서 한 6 정도의 진도의 지진이 왔으면 만약에 건물이 붕괴한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진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5개 대피라든가 또 바다가 인근에 있으니까 지진 해일 대피소를 확충하고 많이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체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진이 자주 오지는 않기 때문, 그 불감증 때문인가요? 그런 영향도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경북 경우를 보면은 경북은 산악 지역도 있고 그리고 대도시도 있고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바다도 있는 그런 아주 다양한 어떤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바닷가 쪽에는 보면은 쓰나미를 이제 대비해서 이제 지진 해일 이제 안내 이제 지도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보죠. 예. 그렇죠.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보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게 어떤 표지의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원하구나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그런 정도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해일이 몰려왔을 때는 아주 급박하게 진짜 필요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관심이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도는 이제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지진 대피소라든지 이걸 이제 확충을 하려고 이제 예전에 경주 그리고 포항 지진을 보고 그 이후에 많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휴대폰을 갖고 있을 텐데 휴대폰에 보면은 안전 디딤돌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마련해준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깔면은 그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해일이 나면은 어디로 갈 수가 있는지, 내 있는 이거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난이 생겼을 때 보면은 통신망이 두절이 되는 상황이 네네. 크거든요. 그래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식구들끼리라도 큰 이런 사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만나자, 아니면 새로운 방송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미리 약속이 되었으면은 큰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그쪽 와서 서로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 이제 어디 가서 통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찾을 수도 없을 망정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긴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안전 디딤돌을 일단 식구들끼리 다 좀 깔아서 우리 주위에 어떤 게 안전한 지역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혹시 하나 또 통신망이 안 됐을 경우는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나면은 어디서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지역을 서로 이제 약속해서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은 그것도 조금 낫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과 학습이 계속 병행돼야겠네요. 예. 저도 몰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 디딤돌 앱, 여러분도 한번 깔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중요 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사무총장님, 대구가요. 인구가 네. 또 가장 많고 네. 건물 수도 많기 때문에 네. 가장 또 신경을 써야 돼. 대구는 어떻습니까? 예, 대구는 지금 현재 보면 지진 5개 대피소가 한 700여 개소 있고, 700여 개. 예, 있고 이제 실내 고소가 한 214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5개 대피소를 모르시면 집 가장 가까운 학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초중고등학교. 예, 초중고등학교가 대부분 보면 지진 대피소로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 주변에 있는 공원들 같은 경우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피를 하게 되면 건물이 없는 운동장이 있는 그런 학교로 대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공공기관, 건물 네.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 네네. 네. 일본은 지진이 워낙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지진 문자라든가 이거 국민들한테 빨리 좀 알리는 것 같은데 그게 뭐 P파, S파 차이에 따라서 지진보다 훨씬 더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건 아직 안 돼 있죠. 아, 우리나라에는 그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 코로나 때 보면은 재난 문자는 정말 빨리 전달되고 요즘 실종자들 같은 경우에 문자는 빨리 전달됩니다. 근데 이게 예측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온다면 걔들은 상류부터 강상류부터 하류에까지 강수위를 다 예측을 합니다. 시간대별로. 근데 아직 저희 나라에는 그 정도까지 안 돼 있는데 저희 나라도 이제 뭐 지진이나 뭐 수해라든가 이런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그 계측 시스템 데이터 확보도 중요하고 그 설비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전문가 역할도 중요한데요. 이슈가 있을 때만 관심 가지고 지진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전문가 육성에 대해서 조언 좀 해주시죠. 경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대학을 통해서 지진 관련 많은 이제 산업 관련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전문가를 육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도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진 안전 교육을 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 행동 요령이라든지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도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진 관련해서 이제 그 게임으로 지진을 체험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4인 1조가 한 조가 되는데 교육을 받을 때 이제 지진이 발생되는 포항 지진은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지휘를 맡은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지시를 하고, 그리고 응급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거기서 모니터해서 점수로 나오면서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게임도 이제 도에서 이제 협조를 해줘서 예. 개발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점점 이제 전가를 좀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사람 인식은 아직 거기 못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게임을 통한 홍보 방법 굉장히 좋은데요. 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그 그러네, 게임 할 때 사람들의 어떤 교육이 볼 때 이제 효과라든지 몰입도가 중요한데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주위에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네. 아주 재미있게 하던 예, 게임을 그러면서 지진을 체험하고 지진이 생겼을 때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뭔지 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몰입의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겠군요. 예, 예. 네. 총장님, 보통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집에서 발생하면 뭐 탁자나 책상 밑에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예. 운전하다가 발생하면 빨리 오른쪽에 세우고 또 지하에 있을 때 혹은 가스가 폭발될 우려가 있을 때는 피하고 이런 교육을 받긴 받거든요. 네네. 어떻게 더 확충되고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교육의 단계를 보면 일단은 지식 교육이고 기능 교육이고 태도 교육, 결국은 습관화되는 안전 의식 자체가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습관. 예, 습관화되고 몸이 체득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구에도 803에 안전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진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유일하거든요,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런 시설들이 더 확대돼서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들이 신설돼야 되고 2018년도부터는 행안부에서 지금 어린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피해 대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들은 선생님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들 스스로가 하게끔 돼 있는데 이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끝나고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실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 안전이라는 거, 대피라는 거 이런 거를 몸소 체험할 수 있으면 그런 훈련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줘야 되고 또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가장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접 체득하는 게 가장 예, 중요하겠군요. 네. 몸으로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네. 체험하고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볼 때 유치원부터 초등생까지 그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네.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이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늦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인데 그 교육대가 초등학교 유아원 때 이제 일어나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거 보고 근데 이제 예산이 줄었다니까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죠? 예. 자, 끝으로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하는지 좋은 한 말씀씩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지진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홍보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을 볼 때 과연 내진 설계에 괜찮으냐는 건물주 자신이 어떤 알고 있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났었다고 판단됐을 때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진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을 좀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할 때 이제 시나 이제 정부에서도 손을 놓지 말고 어떤 그런 이제 내진 설계를 할 때 지원 체계를 좀 가져다 주고 그리고 만약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강력한 정책으로 어떤 법적인 어떤 이런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자, 우리 사무총장님의 정부와 지자체를 향한 건의사항도 끝으로 들어보죠. 예. 내진 설계가 안 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수선이나 건축 인허가를 하게 되면 지금은 내진 설계를 다 해야 됩니다. 안 돼 있는 건축물도 해야 되지만 이제 비용 때문에 건축주들이 안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자체에서 뭐 정말 체험식 교육장을 확대해주고 그러니까 홍보하고 방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체득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지진뿐만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시도민들께서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전의식을 어릴 때부터 고취하는 그러니까 유치원 정 교수 말도 유치원 초등학생 때부터 안전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오히려 제 같은 경우에는 정규 과목이 되었으면 좋을 듯합니다. 진짜 정말. 네. 지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 교육. 자, 오늘 우리 경북의 지진 대비 시스템에 대해서 두 분으로부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규모 3, 4 정도의 지진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강진 7.0에서 7.4의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국가 지진 위험 지도는 10년째 그대로이고 자세한 단층 지도조차 없다고 합니다. 자, 지진은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죠. 다 막을 수 없다면 빈틈없이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인재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사 토크쇼 이슈앤 팩트체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주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